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제도 관철을 핵심 정강으로 하는 정통 우파정당 창당을 추진해온 인사들이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앙선관위에 가칭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란 신당 당명도 접수했습니다. 신당의 약칭은 선관위 등록이 확정되면 앞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공명선거당 등의 약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당명은 당초 부정선거 척결의 선명한 의미가 한눈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명을 강행할 경우 선관위가 트집을 잡아 당명 사용을 불허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칭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으로 정해 선관위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관련 정당은 총선까지 남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신당 창당 대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 정당인 대한당에 민경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입당해 당명을 바꿔 사실상의 신당으로 재창당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당대표는 당명 확정은 며칠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필수 요건들이 확정되는 대로 입당 방법을 널리 홍보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천 연수원 지역구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할지를 놓고 막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1, 3, 5번 등 홀수는 무조건 여성에게 배정해야 하고 2, 4, 6번 등 짝수는 남성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경욱 전 의원이 만약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를 최종 선택할 경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남성 후보 중 최상위권으로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면 원내 입성이 거의 확실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 등에서 그가 해온 역할과 위상, 앞으로의 투쟁 동력 등을 감안하면 부정선거 척결 관련 신당 인사 중 민경욱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하루 전인 3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힘당을 공식 탈당했습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과 앵커 등을 지낸 민경욱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에 당시 집권 여당이자 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에 입당해 2016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원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 낙선 발표가 난 뒤 선거 무효소송을 제출했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주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연수원 당협위원장 자격도 박탈당하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각종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 중 최상위권의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경선 진출 기회도 갖지 못하고 컷오프된 뒤 부정선거 척결을 핵심 정강으로 내세운 신당을 창당하면서 약 9년 만에 국힘계열 정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민경욱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 척결 관련 신당 창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정의 실현을 바라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일단 10석 이상의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소 이색적이고 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라는 당명과 관련해서는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50개 이상의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되게 눈에 띄어야 하고 가급적 비례대표 용지에서
원외정당 중에는 최상위권에 배치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부정선거 척결 당을 제외한 몇 가지 당명 대안 중에 검토해서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이라는 당명으로 선관위 접수를 마쳤다면서 반드시 원내 정당, 나아가서 국회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을 공천 경선에서 이해운 전 의원에게 패배, 공천을 받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은 믿기 힘든 경선 결과라면서 국민의힘 공관위에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태경은 이준석과 함께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 인사들을 조롱하고 폄훼한 정치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경선 탈락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힘 공관위의 경선 탈락 발표 후 하태경이 보인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중구와 성동 을 경선에서 이해운 전 의원에게 밀려 탈락한 하태경 의원이 오늘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태경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낸 후 수도권으로 출마지를 옮겨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을에 도전했습니다. 하태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다면서 경선 원데이터에는 로그, 로데이터, 음성 파일, 안심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선 결과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다.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면서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결과다. 모집단의 80%가 통제하기 힘든 일반 주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태경은 저는 3명 경쟁이었던 1차전에서는 46.01, 이해운 후보는 29.71, 이영 후보는 25.90이 나왔다며 그런데 2명 결선에서는 제가 50.87%, 이해운 후보가 49.13%가 나왔고 이해운 후보 5% 여성 가산점으로 51.58이 되어 최종 0.71% 차이로 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은 결선을 치른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태경은 3명의 1차전에서 46.01이 2명 2차전에서 50.87이 되고 이해운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49.13이 되었다며 이건 확률적으로 믿기 좀 어려운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번 경선에 대한 제 최종 입장은 경선 원데이터를 확인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를 수용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태경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하태경의 이날 입장 발표를 보도한 조선닷컴 댓글에 올라온 반응들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이가 확률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21대 총선 결과 확률을 보면 부정선거가 틀림없다는 수많은 통계학자 및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개무시하고는 자기 결과는 못 믿겠다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참 구질구질하게 정치를 하네, 괜히 준석이 편든 것이 아니라니까라는 반응도 있었고 이해운보다 너가 더 밉상이라는 거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2020년 4월 15일 통계가 이번 경선 통계보다 100만 배는 더 이상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시했던 인간이 자기가 떨어지니까 원데이터 공개하란다.
그냥 승복하고 아닥해라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선거 부정할 때 아웃이야 고소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태경아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데이터가 나왔다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던 일들은 수학적으로 발생이 가능했던 데이터로 보이더냐, 너 그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제대로 평가라도 해줬냐, 지나가는 개 취급했잖아, 나는 오히려 지금 경선 결과는 확신이 서는데 정확하다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크크 태경아 크크 경선 부정 없다면서 크크크 부정선거 같은 거 없다면서 크크크크크 아 웃겨 크크크크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하태경 부정선거 없다며 당해보니 기분이 어떤가, 부정선거 없대 이런 반응도 눈에 띕니다. 또 확률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는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분포였다. 하지만 하태경은 당시 부정선거를 완전 부정했었다. 오히려 이번 경선은 투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냥 승복하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선거 부정론자 하태경이 이번엔 자기 일이라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었구만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15 부정선거에 대해 더불당보다 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더니만 자기 경선에서 지니까 원본 데이터 공개하라고 라면서 하태경을 질타하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처럼 특히 하태경이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태경의 이번 입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하태경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